네, 여러분, 객실 승무원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첫 지원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의 멘토, 예비승무원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그 첫 지원의 중요성,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사실 경험 삼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그 첫 지원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그 채용 기간을 길게 만들어줄지, 막연하게 만들어줄지, 불안하게 만들어줄지, 해볼 만한 느낌, 자신감을 갖게 만들어줄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주게 될지, 첫 지원을 통해서 이러한 감정들이 나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첫 지원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승무원 면접에 처음 지원해서 면접장에 가는 사람들 대부분의 마인드는 이렇습니다. 그냥 경험 삼아 한번 가봐야겠다. 그런데 그 경험이 딱 한 번에 끝나면 되는데 그 경험이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점점 늘어나게 되면서 나에게는 단순히 어떠한 면접 환경인지 경험치를 쌓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탈락 경험을 통한 실패 경험치를 쌓아서 어쩌면 나에게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불안감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그런 방향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지원하는 것을 조금은 깊이 생각해봐라 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요, 물론 경험 삼아 가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너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펙도 너무 부족하고 면접 실력도 너무 부족한데 정말 그냥 경험 삼아 가게 되었을 때는 일반적으로 내가 자신감이 생겼을 때는 정말 그 옆에 있는 지원자들이 평범하고 내 경쟁 상대보다는 조금은 낮게 볼 수도 있는데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로 가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 잘나 보이게 되면서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될 수 있을까, 너무나도 높은 꿈을 꾸는 게 아닐까라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신감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경험 삼아 가게 된다고 하면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 면접의 돌아가는 과정 정도는 알고 나서 스스로에 대한 강점이 무엇인지, 경쟁력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어필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는 알고 나서 갔을 때 그래도 경험치를 쌓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 첫 지원의 경험치를 쌓음에 있어서도 전략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정말 입사하고 싶은 그 간절한 회사에서는요, 그 첫 지원을 절대로 함부로 쓰지 말아주세요. 왜냐면 회사마다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사실상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면서 기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좋은 장점이 적힐 수도 있겠지만 나쁜 커멘트들도 달릴 수가 있고요. 그게 이번 채용에서만 끝난다라는 보장이 없고 앞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항공사 입장에서도 되도록 이전에 보았던 별로인 사람들보다는 새로운 뉴페이스들이 더 많이 보고 싶은 게 자연스러운 감정이지 않을까요? 본 사람 또 보고, 본 사람 또 보고, 본 사람 또 보고 계속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항공사는 국내에서는 사실 대한항공 말고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첫 지원의 중요성을 조금은 알고 계셔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까운 예로는 현재 진행 중인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면접에 가서 탈락을 했다면 이후에는 서류에서 탈락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2번 정도 서류 탈락을 해야만이 면접장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패턴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경험치를 쌓고 싶다라고 한다면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내가 이 항공사 순위를 뽑았을 때 가장 하위권에 있는 순위, 이곳에는 합격하면 조금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물론 뽑아주면 감사하겠지만 그런 항공사의 경우에는 저는 첫 지원을 해보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뭐 내가 마음이 없으니까 준비를 덜 하게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마음이 없어도 준비를 해서 내가 갖춰진 상태에서 그 경험치를 쌓으러 가야지만 제가 생각하는 정말 그 면접의 경험치를 쌓는 긍정적인 방향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강조드리고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남은 채용들이 꽤 많이 남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채용들이에요. 물론 그 채용의 시기가 조금 빨라질 수도 있고 늦춰질 수도 있겠지만 채용이 많은 건 똑같고요. 내년 상반기에도 중반기에도 채용은 계속될 겁니다. 왜냐면 3년이라는 채용의 공백이 있었고,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라이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공사의 어떤 상황과 실적과 어떤 이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항공기 도입을 대부분 하고 있고요. 노선 확장하고 있고요. 유커들 들어오고 있고요. 중장거리 노선 많이 뚫고 있고요. 지금 악재가 유가와 환율인데 그것도 분명 시간이 지나면 해소가 될 거기 때문에 그때는 더 폭발적인 수요의 시너지를 기름을 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요 무작정 불안하게 내가 되면 좋겠다, 될까? 이런 감정으로 면접장에 가기보다는 내가 안 되면 누가 되냐? 난 분명히 될 수 있다. 이 경쟁자들 너무 대단하신 분이지만 미안한데 내가 합격할게. 이런 느낌의 이 자존감과 자신감이 만들어졌을 때가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출사표를 던질 수 있는 시기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의 이 멘토이자 또 멀리서 바라보는 선배로서 꼭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예전에는요, 코로나 이전에는 그냥 막 지원해도 이미지 좋고 스펙 어느 정도 돼 있고 어느 정도 면접하면 합격을 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는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트렌드가 바뀌었고 면접관들의 눈도 많이 높아졌어요. 예쁜 게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면접관들도 이제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괜찮은 친구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조금 더 욕심을 낼 수도 있고요. 면접 답변에서의 기대치가 더 높아질 수도 있고요. 스펙적인 부분에서도 채용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특정 상향 평준화된 스펙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더 높아질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어떤 한계치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엄청난 토익 990점, 950점 이런 건 아니어도 되니까 어느 정도 내가 이제 평균치 800점, 700 중후반, 800점 이상, 그리고 스피킹 IHAL 그리고 제2외국어까지 있으면 금상첨화죠. 준비되어 있다면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일정 수준 700점대랑 어느 정도 스펙이 만들어졌을 때는요, 반드시 여러분들 면접을 병행하셔가지고 하나 끝내고 하나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수준에 오면 같이 병행을 하셔서 반드시 면접 실력을 높여야만이 여러분들이 스펙도 높여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내가 어느 정도 답변의 이 범위가 넓어졌다고 하면 이런 새로운 어떤 나의 컨텐츠 만들기 위해서 이런 자격증도 취득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자, 보시면 제가 이제 이름은 가렸는데요. 이게 저희 학생이 공부한 책이에요. 저와 함께 수업하면서 만들었던 답변이 여기 다 정리되어 있는데요. 이게 한 40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29살에 정말 준비된 상태로 딱 면접을 보았을 때 단번에 합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 학생들 중에서도요, 사실 실타를 수없이 경험했던 친구들이 너무 많은데 수업 듣고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겼을 때는 정말 실탈보다는 최소한 임탈, 최탈, 정말 기회가 좋은 친구들은 최종 합격까지 바로바로 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추어서 자신감 갖고 면접에 임했을 때와 그냥 지원해봤는데 서류에 합격해서 면접장에 가는 것과는 그 결과는 천차만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던 시점에서부터는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닥치는 대로 그때 넣어주시면 됩니다. 면접 폭격기처럼 정말 열심히 달리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냥 준비가 덜 됐을 때 지원하면 그 과정에서 드는 부가 비용들도 너무 많잖아요. 헤어 메이크업샵, 교통비, 지방 사람들은 숙박비까지 필요할 거니까요.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이고 현명하고 똑똑하게 지원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조급함은 모자람, 부족함에서 오는 거고 그대로 갔을 땐 그 조급함이 현실이 되니까요. 불행한 현실, 탈락이라는 현실, 그 부족한 부분을 빨리 채우기 위한 조바심을 갖고 불안한 현실이 아니라 확신을 갖는 미래를 만드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 미래가 곧 현실이 되길 바라고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